자,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자, 우리 1교시 수업은 잘 듣고 오셨나요? 예. 화장실도 좀 갔다 오시고, 좀 쉬시고, 좀 숨 좀 돌리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물을 꿀떡꿀떡 마시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강의를 촬영하기 위해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 요새요, 제가 그 운동을 좀 시작을 했어요. 예. 운동할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예, 저 이번에 제가 8월에 학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막 뭐 일하고 육아하고 이제 연구하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하나도 못한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잘 하진 않았어요. 예. 근데 진짜 이제 워킹맘들 이제 출산을 좀 해보신 선생님들은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아기를 가지고 이제 출산하고 나도 그 쪘던 살이 왜 이렇게 안 빠지나요? 너무 안 빠져가지고 계속 원래 바로 빼야 된다 하잖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못하고 계속 이제 게으름 피우다가 결국에는 이제는 이건 아니다. 이제 제 모습이 점점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정말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예, 제가 이번에 그 에어로빅에 등록을 한 거예요. 예. 제가 춤추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에어로빅에 등록을 했는데 와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체력이 딸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또 가긴 갔어요. 가가지고 땀은 완전히 뭐 흠뻑 젖어서 하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좀 효과가 있나요? 선생님도 혹시 좋은 다이어트 비법 있으면 저한테 개인 톡을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진짜 빠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알려주시면 저도 좀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저는 운동하는 거는 원래 좋아하긴 하는데 와 이게 식이요법을 같이 안 하면 안 되나 봐요. 저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식이 조절하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으로 조금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쉽지 않네요. 특히 오늘 같이 이렇게 비가 오고 꿉꿉한 날은 너무 처지는 거예요. 선생님들 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쵸? 선생님들은 더더욱 저보다 아마 운동하실 시간이 더 없으실 거예요. 아마. 지금 공부까지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 같은 건 사치신가요? 그쵸? 요새는 그 제 주위에는 필라테스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적인 그런 운동은 전혀 맞지 않아요. 예. 뭐 요가, 명상 이런 거 맞지 않아요. 너무 피곤하고 오히려 저는 깔아 앉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팡팡 뛰는 이제 운동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유 글쎄요 이제 좀 지나면 좀 효과가 있을라나요? 자꾸 근육만 붙는 것 같고 그죠 오히려 몸이 펌프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다이어트 방법 있으면 조금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들. 좀 그죠 저도 좀 알려주세요. 같이 해요 우리 그죠? 자 우리가 아까 이제 문헌고찰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드리면서 문헌고찰 정리는 이렇게 해야 하고 그래서 연구계획서는 결론적으로 연구계획서는 이러이러한 툴로 이루어진다 하는 툴까지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늘은 조금 그냥 수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서치하고 문헌고찰 하는구나. 연구계획서 이렇게 작성하는구나. 왜? 연구계획서를 선생님들이 직접 작성을 해보셔야 되지만 우리는 지금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는 거구나. 그래서 선생님들이 혹시나 연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할 그러할 상황들이 발생을 하신다면 그 툴을 가지고 살만 갖다 붙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 그런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입학을 했지만 막상 논문을 쓰라고 하면 문헌고차부터 먼저 합니다. 막 서치해가지고 남들 거 보고 이런 식으로 논문이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그 거꾸로 알아가는 거죠. 이런 툴이 있구나라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다 써진 논문을 보고 이러한 툴로 작성을 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저는 익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선생님들 조금 편하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있는 거니까요.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계획서는 이렇게 작성하는 거다라는 거 정도 그리고 문헌고찰은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하는구나 라는 것 정도 선생님들이 그냥 오늘 가볍게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왜 가볍게 알아가느냐? 그 사이트는 제 강의록에 다 있으니까요. 선생님들 필요할 때 그냥 열어서 보시면 돼요.
요새는 이런 말 하죠. 외우고 이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왜요? 요새는 인터넷 잘 돼 있죠? 스마트폰 늘 가지고 다니시기 때문에 그 서치에서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외워가지고 답을 잘한다 하는 사람이 1등이 아니에요. 요새는 검색 잘하는 사람이 1등이에요. 그 말은 즉슨 뭐예요? 검색하는 방법을 알고, 그쵸? 내가 이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최고란 소리죠. 그쵸?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키우시는 것이 아마 그죠? 도움이 아마 되실 겁니다. 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 때랑 라떼랑 다른 지금 세대더라고요. 자, 계속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쵸?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누고, 딴 얘기 하다가 막, 그쵸? 1시간 다 가겠어요. 이러다가. 자, 일단은 문헌고찰 부분을 이렇게 쭉 보셨어요. 그래서 이어서, 아까 이제 펀메드에 가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문헌고찰의 다음 단계는 검색과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경우 국내 문헌과 국외 문헌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음 단계라고 볼 필요는 없고요. 이제 전부 다 그냥 문헌고찰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트들이 또 문헌고찰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어떤 게 있나라고 제가 쭉 이제 또 언급을 조금씩 해드릴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국내, 국외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코리아 메드라는 게 있어요. 사이트 있죠? 사이트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찾으실 때 이 사이트 쳐서 들어가셔가지고 선생님들 그냥 논문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의 평가를 거친 106종의 국내 학술지에 대한 서지사항 및 초록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다. 그다음 초록이 뭐예요? 제가 논문 한 번씩 막 이렇게 캡처해서 보여드리잖아요. 업스트럭트라고 되어 있어요. 업스트럭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초록이 뭐냐면 초록이 가장 논문에선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초록 같은 경우는 모든 나의 논문에 대한 정보가 간략하게 모든 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초록을 굉장히 잘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초록만 다 읽을 수 있으면 초록만 딱 보고 나랑 비슷한 논문이네. 이거 참고해도 되겠다라는 게 딱 서실 겁니다. 예, 그래서 초록을 검색할 수 있는 거예요. 국내에 코리아 메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검색하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의학연구정보센터입니다. 메드레이크라고 되어 있고요. 의학연구정보센터에서 국가전문정보센터 계획에 따라 설립된 의학전문정보센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 사이트에도 들어가 있죠. 여기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회 학술 정보 나오죠. 예. 그리고 문헌 정보 나옵니다. 이런 곳에서 들어가셔가지고 서치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학회 학술 대회가 어떤지 그거 대학원에 가시면 그리고 임상이 있으실 때도 선생님들 아마 학술 대회라든지 학회 이런 거 할 때 아마 많이 가실 겁니다. 예. 그런 거 정보를 좀 알아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연구 동향도 알아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학술 정보나 학회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사이트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NRIC에서 간호학 연구정보센터예요. 그래서 간호학 연구정보센터는 의학, 간호학, 치의학 관련 분야의 서지 및 초록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그죠? 국내외 최신 논문의 통합 검색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통해서 원스톱 원문 제공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예, 원스톱 원문 제공까지 다 그죠? 원문 제공이 뭐예요? 논문의 전체를 서비스를 다 제공해 준다라는 겁니다. 좋은 사이트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간호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사이트도 있고요. 사이트는 제가 이렇게 주소를 다 써놨으니까 이 주소를 검색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이시나요?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 리스라고 되어 있죠.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사이트입니다. 예, 제가 논문 쓸 때
리스에서밖에 안 찾습니다. 저는. 예, 국내 걸 쓸 때는 리스밖에 안 찾아봤어요. 리스에 모든 논문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사이트도 다 좋지만 그냥 다 통합되어 있는 리스에서 찾으시면 모든 연구를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리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되어 있잖아요.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예, 인문과학, 사회과학, 공학기술, 의학학, 예술체육, 교육학, 경영, 간호학 모든 여러 영역의 데이터베이스가 다 존재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연구가 그렇죠. 저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긴 하지만 간호학 쪽이기도 하지만 어플리케이션에서 약간 공학 쪽에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공학 거기에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논문도 서치를 하고요. 그리고 간호학에 관련된 논문도 서치를 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쭉 찾아볼 수 있어요. 현재 국내 1100개 학회 및 여러 가지 연구소에 있는 학술지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학회지가 우리 간호학에 관련된 학회지도 굉장히 7개인가 8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성인간호 학회지, 기본간호 학회지 뭐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런 등등의 학회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학회지들 하나하나의 학회지 사이트에 들어갈 필요 없이 리스에서 검색을 하면 모든 연구가 나온다. 그럼 선생님들 뭘 사용하시겠어요? 각자 학회지를 다 들어가실 건가요? 아니죠. 그냥 리스에서 검색하시면 된다. 예. 그래서 64만 건의 논문이 있답니다. 예. 그리고 전국 대학이 소장한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이 다 있다. 그리고 여기 리스는 참 좋은 게 뭐냐면 다른 약간 사이트들은 학회지에 이렇게 투고된 논문들만 검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리스는 석사, 박사 논문이 모두 검색이 됩니다. 예. 그래서 리스 들어가셔가지고 제 이름 쳐보셔도 제 연구들이 쭉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리스를 참고를 좀 많이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일 많이 참고를 했던 거고요. 제일 많이 씁니다. 선생님들이. 자, 이거예요. 리스트 딱 들어가면 굉장히 정겨운 화면이 나와요. 제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가지고 주황색 화면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리스트 통합 검색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자기가 관련된 키워드만 치시면은 쫙 하고 나옵니다. 예. 그죠? 네이버로 아이디로 다 로그인이 가능하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보시면 대부분 논문이 무료입니다. 대부분 무료예요. 그래서 리스트를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는 국회 도서관입니다. 이것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리스만큼 사용은 많이 하진 않고요. 리스에 찾았는데 없다 했을 경우에는 저는 국회 도서관을 들어가요. 그래서 국회 도서관 또 모든 논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면 무조건 국회 도서관에는 탑재가 됩니다. 예, 탑재를 저희가 시키느냐?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다니고 있는 대학원 도서관에다가 각자 개별적으로 자기가 탑재를 하거든요. 자기 논문을. 그러면 국회 도서관에 연계가 됩니다. 예, 연계가 돼서 국회 도서관에 국가가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국회 도서관에 자기 논문이 탑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국회 도서관 해서 나오고요. 저는 뭐 이것저것 다 눌러보진 않았고 여기 있죠. 여기다 그냥 검색을 딱 누르시면 논문들이 쫙 하고 납니다. 국회 도서관의 논문도 마찬가지 대부분 무료입니다. 무료. 그래서 선생님들은 다른 것보다 그 리스하고 국회 도서관을 조금 많이 이용을 하시면 충분히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그 다음에 기타 데이터베이스 활용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는 학부생들이 많이 써요. 키스. 키스라는 학술 정보 사이트인데 요거는 우리 학생들 4학년 학생들이 또 논문 쓰거든요. 졸업 논문이라고 해서 쓰는데 요건 키스라는 사이트 많이 이용하고 약간 리스랑 비슷하지만 리스보다 좀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래서 키스를 들어가면 키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다가 검색을 하시면 논문들이 쭉 나옵니다. 주제별 뭐 이렇게 나오죠. 간행물도 나오고 쭉 나와요. 자, 그리고 DBP야도 많이 씁니다. DBP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석사를 혹시 들어가서 논문을 검색하실 때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다? 리스. 그 다음에 국회 도서관. 그 다음에 DBP야입니다. 요 세 개만 가지고 검색해서 논문은 충분히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떠올리세요. 리스, 국회 도서관, DBP야. 요 정도만 딱 머리에 떠올리고 계시면
내가 논문 한번 써볼까 했을 때 검색하실 때 여기서 다 검색하셔가지고 비슷한 논문들을 쭉쭉쭉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관련 학교 홈페이지, 그죠? 간호과학회, 우리 간호학에서 가장 저명 있는 학술지는 한국간호과학회입니다. 그래서 한국간호과학회가 왜 저명이 있느냐? 이게 SCI급입니다. SCI 뭔지 아시죠? 예. 해외 학술지급이란 소리예요. 예. 그래서 SCI급이고요. 나머지 이제 KCI급이죠. KCI급은 이제 국내에서 저명 있는 학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홈페이지들이 쭉 있고 DBPI에서 이런 것들이 논문을 다 검색하면은 이것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키스는 제가 사용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들어갔더니 유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을 좀 안 하는, 좀 기피하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DBP입니다. 예, 요게 DBP예요. 딱 누르면, 예, 선생님들은 여기 검색창 보시면 돼요. 키워드 적혀 있잖아요. 그죠? 저널, 학회, 저자 등을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 알아서, 거기 따라서 하라는 대로 검색하시면 되고, 상세 검색 누르면 뭐 연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자세하게 검색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검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학술 논문 엄청 많죠. 저널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까지 가지고 왔어요. 주제 분류가 인문학부터 보시면 여러 가지 다 통합 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리스랑 비슷한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스, DBP야 꼭 생각을 해두시고 논문 쓰실 때 검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 거는 거기까지요. 더 이상 볼고 말 것도 없어요. 국내에서 서치할 거는 이제 그 정도만 리스, 국회도서관, DBP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외에 선생님들이 이제 국외 거를 안 볼 수는 없어요. 예. 그 외국 거를 좀 보셔야 최신 경향을 더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견문이 좀 넓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첫 번째는 매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매드라인은 펀메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까 제가 메쉬 용어 찾으실 때 펀메드를 사용하세요라고 그때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네, 펀메드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펀메드에 접속을 하시면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펀메드라고 되어 있죠. 그죠? 펀메드 여기 보이시죠? 메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메쉬 용어 찾을 때도 펀메드를 사용하시면 되고 검색하실 때도 해외 논문 찾으실 때도 펀메드 여기다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영어로 검색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널. 제가 논문 쓸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사이트는 시널입니다. 예, 시널은 왜냐면 아까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이제 학문 쪽으로 좀 많은데 시널이 뭐냐면 간호학 관련 문헌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널을 사용을 했고요. 사실 다른 건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간호학 관련의 문헌 검색 시에 가장 유용한 데이터베이스다. 그렇죠? 그래서 검색을 해서 쓰시면 되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렇게 앞에 약간 초록 같은 거는 무료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만 깔짝깔짝 보고 그렇게 논문에 제가 참고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날. 그죠? 이게 사이트 이름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하셔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사 때는 약간 외국 논문을 좀 많이 참고를 하는데 석사 때는 국내 논문으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국외. 그래서 어떻게 한다? 국내는 뭐뭐? 리스, 국회도서관, 그리고 DBP야. 국외는 시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헌 관리 및 질평가입니다. 자, 일단 검색된 문헌이 연구와 관련된 것으로 결정이 되면 연구자는 문헌을 주의 깊게 읽고 비판적으로 검토를 하고 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문헌을 표로 정리를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표로 정리를 하려니까 내가 너무 귀찮아. 이럴 경우에는 요새는 문헌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구입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굳이 구입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사용을 아예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대학원에 가면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엔드노트를 사용합니다. 대학원 컴퓨터에는 깔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학원 이제 가셔가지고는 이제 그 학교에 엔드노트가 만약에 거기 학교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엔드노트를 쓰시면 되고요. 굉장히 유용하다고 해요. 이제 저희 학교는 안 사줘가지고요. 예,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기로 다 작업을 했겠죠. 그래서 어떤 기능들을 하느냐, 제가 리프워크는 제가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엔드노트는 제가 많이 들어봐서 좀 알고 있는 부분이고, 어떤 것들 하냐면 다른 그 외부 DB들을 검색을 해서 결과를 저장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기능들이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긴 하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저장 관리해주는 거, 그리고 다양한 참고 문헌 유형을 제공해줘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저희가 이제 학회지마다 참고 문헌을 작성하는 방법들이 유형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진짜 이 작업이 사람이 정말 진이 다 빠지게 하는 작업이거든요. 참고 문헌 정리하는 게. 왜냐면 너무 유형이 다양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이 엔드노트에는 딱 나는 이런 유형으로 할 거다. 그래서 밴쿠버 스타일로 할 거다 하면은 딱 차면은 체크를 하면은 이게 다라락 하고 정렬이 된답니다. 굉장히 유용하죠. 참고 문헌을 그 유형 따라 맞춰서 해주고 저장해주고 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리고 해당 논문의 투고 규정에 맞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 그래서 학회지마다 또 투고 규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또 작성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것들, 그리고 키워드나 주제 제목별로 서지를 관리할 수 있는 주제 목록이나 이런 것들을 또 관리를 해주는 기능들이 다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굉장히 없어서 저희는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무조건 선생님들은 혹시나 있다면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엔드노트 이렇게 생겼대요. 엔드노트 예시거든요. 그래서 엔드노트 뭐 파일 만들고 문헌 저장을 해주고, 요거는 이제 주제별로 쭉쭉쭉쭉 다 정렬을 해주는 거고, 레퍼런스라든지 이런 거 다 정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 5-1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논문은 뭐 연도는 어떻고 대상자는 어떻고 결과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여기에 정리가 축축축 나열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냥 이런 거가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헌의 질 평가입니다. 문헌고찰에서 문헌의 질은 다양한 의미로 쓰여요. 그러나 대부분 문헌고찰에서는 문헌의 질이란 방법론상으로 문헌의 내적 타당도를 말합니다. 내적 타당도는 편중이 없는 것을 말하며, 편향에는 선택 편향, 정보 편향, 혼란 변수와 같은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편중이라는 게 뭐였죠? 편중은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문헌의 질은 문헌에서 제시한 결과의 편향의 정도를 판단해서 결과의 편향이 적을수록 생각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헌 고찰 쭉 했을 때 이거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논문이 좋은 거란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만약에 편중이 클수록, 그죠? 편중이 클수록 어떻게 했어요? 통계나 이런 것들 굉장히 왜곡이 되면서 분석에 굉장히 오류가 올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편향이 적은 것이 문헌의 질이 좋구나라고 선생님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수업은 여기까지고, 되게 좋은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가지고 왔어요. 이거 되게 귀엽지 않아요? 개구리가 이 가방을 가지고 남의 기대가 부담스러울 때는 과감히 실망시키고 내 갈 길을 가자. 너무 좋은 말인 거예요. 제가 이거를 뭐 좀 찾아보다가 좋은 말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좀 띄워드리려고 제가 좋은 말 이런 거 되게 많이 검색을 좀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남의 기대가 부담스러울 때는, 그쵸? 우리가 간호사로서, 아니면 내가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학생으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뭐 부모로서 등등등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남들의 기대가
너무 부담스럽고 나한테 한 번씩 턱 끝까지 진짜 목 끝까지 탁탁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네, 과감하게 실망시키고 어, 나도 살아야겠다고 내 갈 길을 가자는 거죠. 어, 남의 얘기들은 쉽게 잊혀져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너무 그런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은 놓으면서 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재미있지만 조금 의미심장한 그런 문구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시고 3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